있고요. 일단 커리를 그렇게 정했어요. 제가 강의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대형학원에서 클리닉을 진행하지 않고요. 그 대치동으로 가시면 이제 대찬이라든가 뭐 SNT라든가 뭐 학원들이 있어요. 그 골목길 쪽에 다 연구소를 차리셔서 아이들 클리닉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강을 해보고 나서 이게 교양 수업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학생들을 처음에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고 암기를 시키는데 또 아이들마다 편차도 크고 학교마다 또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나중에 이제 윤곽에 와서 상담을 이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1회차, 2회차, 3회차는요 사실 족보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더턴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를 다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전국이랑 광주에 있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내신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저희만의 내신 기출 문제집을 만들어서 또 아이들에게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시면 학교마다 너무나 좀 달라요. 예를 들면 학교 이름 거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쉽게 내는 학교들이 있고요. 되게 어렵게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내는 학교는 정말 뭐 윤리 같은 경우 지금도 그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 범위에 인구 단원이 들어가는데 서적 같은 경우에 되게 평이하게 인구 구조 우리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정도로 끝났거든요. 끝나서 이제 끝냈는데 동성고는 부양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 부양비 계산에 청장년층의 비중까지 계산 문제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다 전공이 이제 제가 다 맞춰줬으면 좋겠지만 100명이 좀 넘다 보니까 조교 선생님들이 윤리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과 그 다음에 경제학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합사회 2 같은 경우는 경제 단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비교육이라든가 그거를 경제 선생님이 이제 상주하셔가지고 아이들 다 끌고 들어가서 그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틀리잖아요. 그럼 다시 저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성실성만 가지고 있다면 점수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1차, 2차에서 다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한번 시험을 봐보고 안 되겠다 해갖고 보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학기 1차 끝나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학기 때 이제 아이들이 이미 학습 습관이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아이들을 2학기 1차까지도 만약에 그냥 흐지부지해서 그냥 혼자 공부시켰다가 보내게 되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적응을 아예 못해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아예 사회를 포기를 해버리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겨울방학 특강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희 학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10명만 앉혀놔도 강의실이 너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치대학 원장님이 자석이 크다고 하길래 그럼 여기서 먼저 대형 강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작다 보니까 저도 신경이 쓰이고 칠판도 너무 좁다 보니까 저는 편서 수업을 하거든요. 전자칠판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너무나 그런 유튜브라든가 또는 전자칠판이라든가 PPT 익숙하다 보니까 판서해준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판서 끝나면 이제 자기들 찍어놓고 다시 또 판서를 시키고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대치이대학에다가 특강 수업을 개설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37개교 고등학교 하고 있고요. 여기 말고도요 대부분이 다 1등급이 나왔어요. 네, 조대호고나 인성고나 실제로 뭐 여기 지금 이렇게 쏘는 학교들은 사회 거의 전체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1등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희문고도 이번에 제가 사회 전체 1등이 제가 가르쳤던 친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인재 반포 쪽, 반포고등학교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포고 학생들 중에서 60%가 1등급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재등록률 100%, 한 150%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시대인재 같은 경우에는 대찬이랑 하다가 시대인재 지금 이번 2학기부터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재등록률 150%인 게 한 번 1차 듣고 나서 이제 입소문 좀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시린제 가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찬이랑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서울여자고등학교 2, 3년 근무하고 작년 8월에 명퇴했고요. 네,
네, 정식 오픈은 네, 제가 3월이라 했지만 네, 1월 달부터 특강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 및 평가원 출제랑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좀 찍어줘요.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 못 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아이들이 좀 신봉한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제 앞에 원장실에 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찍어보세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사회교과서 천재교육 검토는 통합세를 했고요. 제가 한국지리 탐구라고요. 진로교과거든요. 그 과목 천재교육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그 집필한 이름이랑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리 탐구 집필했고요. EBS 사회교과 온라인 상담교사하고 수능특강 수능완성 검토위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용어사는 했고요. 이번에 이제 강남 대성 수능연구소 모의고사 연구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은 직장이 돼요. 네. 원래 제가 퇴직하자마자 문제를 아시죠? 모의고사 문제,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알바처럼 하다가 지리 파트라든가 통합사에서 그래프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검토해줄 수 있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원래는 9월부터 출근을 좀 부탁을 했는데 12월부터 가겠다 해서 지금 강남대성 수능연구소 모의고사의 제작 그 연구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도 가장 현장에서 근접하게 준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설 모의고사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고 지금 문제도 판매하고 있어서 저희 애들은 제가 사실 잘 학원에서 간식을 잘 사줘요. 학교에서도 되게 잘 사줬거든요. 근데 뭐 핫도그를 사주거나 잘 사주고요. 던킨도너츠라든가 그러면 아이들은 물어봐요. 선생님 또 알바해서 돈 벌어 오셨냐 그러고 네, 애들이 알아요. 이거 입금됐더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 파셨어요? 선생님이 14개 팔았는데 개당 문제 한 20만 원 쳐준 것 같아. 그럼 애들 막 계산하고 그러면 내일도 사주시나요? 그래? 그래서 네, 그래서 알아요. 서울 갔다 오면은 뭔가 돈 벌어 왔다는 걸 알아서 제일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대치동 학원 출강 아마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실내인재 반포랑요. 사실 이번에 용인 수지 2강 대치 2강 학원 아시죠? 수지 분점에서도 수업을 좀 해주라고 했는데 제가 특강으로는 해도 여력이 안 돼서 그건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치동에서 하고 있고 희문고하고 그다음에 뭐 세아여고랑 선아여고, 네, 그다음 지금 반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궁금하실 건데요. 제가 개념 수업을 하고요. 사실 이제 실내인재 수업이나 제가 대형 이렇게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면 제일 좋은 게 수업이 녹화가 되잖아요. 영상 녹화. 그래서 노트북이랑 또는 저희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영상을 탑재를 하고 아이들이 약간의 보강이 좀 필요하다, 보충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보게 하죠. 그래서 종교사님들이 암기를 좀 시켜갔다가 원장님 얘 이거 몰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조교 선생님도 사실 제 제자 출신들이 많아요. 서울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좀 미안할 정도로 좀 약간 갈아 넣어서 학원을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조교들이 체크를 해보고요. 안 되겠다 그러면 영상을 보여주고 개념 학습지 1, 2, 3회차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요. 이제 거의 지금 힘든 이유가 거의 10시까지 애들을 계속 케어하고 있는 게 아이들마다 뒤에 보시면 학습 관리가 있거든요. 구글 폼이. 그것도 저희가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구글 아이들이 막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뭐를 했는지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지 1차를 다 풀고요. 고급진 모의고사를 해서요. 저희 편집 모의고사예요.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조교 선생님이 체크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개념이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저한테 보내서 제가 또 설명을 다시 해주고요. 네, 세 번째가 육아 기출 문제인데요. 이거는 학교 내신들 있잖아요. 내신 문제 다 편집해가지고 주제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서술형 같은 경우에 제가 줌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앞에 방청객처럼 앉혀놓고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사실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보다 문제가 너무 볼륨감이 커요. 이 범위 자체가. 그래서 그 준비를 못하고 좀 개별적으로 질문 오면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폼이거든요. 학생 이름 들어가 있고요. 1회차, 2회차, 3회차 개념 풀고 EBS 문제 풀었는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이게 자기들이 오늘도 컴플레인 받았거든요. 저 3회차 다 풀었네요. 거기다 약간 미진이라 썼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 체크한 거야 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추가 교재가 있잖아요. 오늘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 인구 부양비 그 사회문화 자료가 다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 조대나 이쪽은 사상가를 되게 어렵게 내요. 그래서 뭐 노직이나 롤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추가 자료를 또 편집을 해서요. 아이들에게 또 따로 불러서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에서 조대였던 것 같은데 한율 있잖아요. 그 우리 그래프 변동하는 거 또 그거를 또 설명을 하셨길래 또 바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학습지를 저희한테 내요. 그래서 교수님들 스캔을 하고요. 저희가 분석을 하거든요. 화요일마다 앉아서. 그럼 이거 추가 자료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율도 자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추가 어디 뭐 나가는지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기말고사 학습 관리 일지 있고요. 네, 학생들 관리 일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보면서 누군 이거 했어요. 왜냐면 다 경쟁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살짝. 그 친구는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너보다는 지금 회차가 좀 더 빨라. 이러면 다시 온다고 해요. 학원 갔다 다시 온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부르진 않아요. 왜냐면 사회학원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 과목에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부러운 게 수학학원. 수학학원은 계속 붙잡아도 욕을 안 먹는데 사회학원은 제가 해보니까 이게 열정을 가지고 아이를 붙잡아두면 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서 저 오란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욕심내서 와서 문제를 풀고 가고요. 또 조교쌤들이 또 잘 맞춰주니까 또 젊으니까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팬덤도 형성돼 있었어요, 자기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한국 통합사회나 한국사나 내신민 수능은 저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년 뒤에 수능 준비도 모의고사를 계속 제작하고 있는 저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그 말도 해요. 가스라이팅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사회학원을 왔잖아. 너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어차피 이 봉순동이는 다른 사회학원을 끌려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여기 좋지. 왜 애들 막 보기를 끌어요. 다른 데 끌려가게 하지 말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공부를 해요. 네.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는. 혹시 조교 선생님은 몇 분이서 관계하셨어요? 조교 선생님이요. 8분이세요. 8분이신데 이분들이 이제 파트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일을 정해요. 그래서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대1이라고 얘기를 거의 이제 하는 이유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자기가 다 맡은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직전 보강을 그냥 시험 전날에 오는 게 아니라 미리 2번 정도를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또 새롭게 제가 이제 회의를 거듭해서 대치동 스타일처럼 직전 보강을 3회에서 5회 있죠. 그러니까 모든 수업은 끝났어요. 저희 수업이 이제 4회차에서 이번 주에 다 끝났는데 아이들하고 조교쌤하고 3번에서 5번의 약속을 잡아요. 요일이랑 학점. 그래서 와서 이 파트 만약에 3회차까지 문제 못 풀었으면 다 풀려서 보내는 거, 또 숙제같이 검사하는 거. 그래서 8분이 다 자기 담당 학생들이 있어요. 네. 다 여자분이시고요. 일요일은 제가 서울에 출장 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조교생들만 놔두기가 좀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그 나이가 있다 해도 그렇게 뭐 아니고요. 남자 선생님이 일요일만 근무를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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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념 위주만 수업을 하는데요. 대신에 뭐 30분 정도를 조교들이 같이 들어올 거예요. 와서 첫 시간은 그냥 제가 수업을 다 풀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교과서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교과서 천재, 미래, 기상이거든요. 그래서 3개 중에 2개는 같이 조교쌤들이 읽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빈칸 채우기를 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는 조교 선생님이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서 읽어주시고 하나는 칸 채우기. 그래서 3종 교과서를 개념과 함께 한번 먼저 습득하는 거.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교과서를 애들이 안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방학 때 교과서 한 번 끝내기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